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 선수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재미없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좀 웃기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편안한 정치인들, 재미있는 정치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각 당의 대표 폴리테이너.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 선수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개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긴 건 영향가가 없다. 네, 인정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 이건 좀 영향가가 있어 보여요. 이용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자, 이번 대선 끝나면 정의당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입니다. 영입대상 1호입니다. 영입대상 1호예요? 저희들이 최순실 청문회 할 때 제 옆자리에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사이좋게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정의당에서 저를 영입대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따, 오래간만에 본토 발음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보여. 아니, 우리 의원님이 예. 아직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마세요. 네.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예. 증인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게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귀에서 윙윙 울려요. 아니, 그래서 마성의 중독성. 예, 엄청 중독성이 있어요. 혼자서 그냥 일하다가도 갑자기 혼자 증인. 제가 증인 하면서 성대모사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받지 않고 끼어드는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정미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자,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 정말 친근감 있는 의원님들이죠. 당의 입장은 틀리지만 또 정치쇼에 오면 용광로처럼 싹 녹아드는, 정말 따뜻한 의원님들. 이분들 말씀만 듣지 않고 우리 청취자분들 견해 같이 듣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소통하면 감옥 갑니다. 자, 질문, 의견 언제든 환영.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해요. 0573님, 분당서 부천 가는 광역버스 8106 버스인데요. 기사님이 10시 반 되니까 103.5로 채널 돌리시네요. 오늘도 호쾌한 웃음 기대합니다. 승객분이 보내신 것 같고요. 8106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우리 그 버스 안에 타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려라 하니 표창원 의원님 팬이에요. 사이다처럼 톡쏘와 시원한 멘트 날려주세요. 자, 오늘은 사이다가 아니라요. 네. 얼굴이 조금 검은틱틱해져갖고 오늘은 콜라입니다. 콜라. 네, 알겠습니다. 콜라 되겠습니다. 자, 안유진님, 정치쇼는 무조건 보라로. 의원님들 반가워요. 2930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이용주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하면 어떡해요? 이정미 의원님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그래요? 이용주 이정미 의원님. 편파 방송입니다. 예. 내가 이용주 그랬어요? 네, 제가 이용주 정봉 주한이 주에 익숙해 있어. 자, 뭐든지 턴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전직 검사님 몇 년 하셨어요? 제가 20년 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몇 기세요? 24기입니다. 24기. 그럼 우수석 5기 아래네. 그렇습니다. 예, 5기로 한번 버텨갖고 좀 잡아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으면 제가 민정수석 하는 건데. 예.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기사가 떴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는 3분의 1로 혐의 사실을 축소했다. 그 정도로 우병우를 놓았을 경우에 검찰 쪽이 받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물귀신 작전. 예? 이른바 WG 작전이거든요. WG가 뭔지 아세요? 월드 고스트입니까? 옷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물귀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또 어떤 면은 또 정권 교체될 새로운 여당의 어쨌든 기대에 부응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또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돼서 또 다른 사건들 연결됐을 때 현 검찰 체제, 검찰 지도부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에 있어서 검찰 개혁의 화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하. 그런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는 달리 구속영장의 발부는 뭐 사법부에서 어련히 잘 했겠습니까만은 아쉬운 점은 그거죠. 이제 일각에서 검찰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검찰이 할만했다고 하는데 일선 몇몇 검사님들께서 부족한 거 아니냐, 제대로 못했지 않냐, 예. 충분하게 조사 덜 했지 않냐,
속된 말로 특검급으로 제대로 들고 팠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예.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검찰의 내부 표정을 보면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장난질이라고 규정질 수는 없지만 예. 이런 의혹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재청구할 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시간이 흘러서 결국 5월 9일 넘고 노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되면은 뭐 장관도 바뀌고 총장도 바뀔 임기자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롭게 특검 우병우 특검을 하자 이런 또 논란 이의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부르네 그냥. 5월 9일 이후에 언젠가는 만약에 검찰 내에 누군가 보더라도 또 조만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1만 알겠습니다. 했다는 것이 다른 게 어떤 게 빠졌냐 예. 이런 부분들은 특검하자 이런 목소리가 현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표창 그때 의원님. 네. 의원님도 어쨌든 검찰 쪽에 라인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아주 가느다란 라인이 있습니다. 예, 네. 가느다란 라인에 빨대는 길면요. 네. 빨리지가 않아요. 가느다랗게 쫙쫙 빨리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얘기 좀 들어보시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장검사급 이하의 그 일선 실무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럼요.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예. 국민들로부터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일선 검사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의혹과 의심, 물론 그 중에는 오해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네. 지금 우병우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과연 검찰이 제대로 정의 구현을 할 것인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시금석 같은 존재거든요. 예. 그런데 영장 청구를 하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해요. 예. 특검보다 더 추가해서 한 범죄 것처럼. 사실을 소명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알고 제일 봤더니 중요한 세월호 두 가지는 또 뺐단 네, 말이에요. 세월호 그 압수수색에 대한 우병우의 방해, 예. 권력 행사, 그다음 1, 2, 3 정장 네,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기소 못하게 예. 했던 압력,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빼고 별로 영향가 없는 특검에서도 예. 살펴봤다가 이게 범죄 혐의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예. 중요치 않다라고 해서 빼뜨린 다른 재단 관련된 부분을 살짝 끼워넣었어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검찰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 개인과 몇몇 연결된 우병우 라인의 고위검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검찰 조직을 망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정미 의원님. 네, 검찰의 연줄이라고는 일도 없는. 예. 그게 중요해요. 객관적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어제도 보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네. 기각된 것 때문에 뭐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이 분들서부터. 네.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법원의 판단이니까. 근데 박용수 검사가 떠나면서 묘한 얘기를 해요.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다. 네. 법조인들은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100%. 네. 지금 봤더니 장난치지 마라. 우린 다 알고 있다. 네. 다만 수사 대상에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치고 간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막 46명 하면서 쇼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어제 예. 딱 결과를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었거든요.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 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이제 유승범 씨가 굉장히 명대사를 하나를 날리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쳐라. 그래서 검찰이 몰려서 특검까지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네들이 여기까지는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너네들 걸린 줄 아니야. 이런 어떤 그 검찰의 태도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해. 검찰의 고위층의 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검찰 꼭대기를 정말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시켜줬던 과정이다. 그리고 상투를 쳐내야지 이게 현대화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권 교체라는 것이 사실 대통령 얼굴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분명히 이거 우병우 특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세 분이 다 동의했으면 우병우 특검 자유한국당 오늘 좀 나오시라 그럴 거랬네요. 그러게요. 왜 안 나왔을까? 대선 끝나고 입장이 바뀔 겁니다. 거기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검찰 개혁, 예. 수사권 모두를 경찰에 넘겨줘야 하고 예. 영장 청구권 개헌해가지고 검찰에서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근데 야당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과거 여당일 때 이제 검찰을 계속 보호해줬었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여당이 돼서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들 공격할까봐 검찰 개혁 목소리 크게 내고 있습니다. 아,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공수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재밌게 해요. 수사권, 기소권 다 분리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더니 저는 반대할 줄 알았죠. 저도 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이용주 의원님한테 질문 들어온 것 같아요.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하는 방송, 소통의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박희식님, 우병우는 현직도 아니고 앞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검찰이 아직도 쩔쩔매는 거죠? 자, 요거 답변해 주시고요. 8223님, 경기도 성남 시내 버스 88번 승객분들과 볼륨 크게 들고 듣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자, 88번 승객분들이요. 좋으시는 분들은 깨우지 말고요. 왜냐하면 조는 분들과 안 조는 분들의 경쟁력이 없어져. 깬 분들만 듣고 계세요. 자, 왜 현직도 아니고 인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떨고 있냐? 이거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예. 근데 우스갯소리 안 해도 이영주 의원님이 하면 다 웃어. 이 범죄자들이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면은 처보다 마누라보다는 공범 이걸 가장 친하게 봅니다. 뭐 말이냐? 우병우가 현직에 떠났지만은 검찰 내에 남아있는 우병우와 같이 있던 사람들, 시방에 많은 공범격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검찰이 쩔쩔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일부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건재하게 남아있다. 5월 9일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스탠스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일 겁니다. 어제 한 법조 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에 동업자라고. 맞습니다. 공범이 동업자죠. 그러니까 특히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예. 그 비리와 의혹 십상시 이 사실들이 그때부터 거의 다 시작된 거예요, 확인됐는데 그게. 예. 검찰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아하. 그 내용은 찌라시고 이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잘못된 범죄자다. 기밀 이렇게, 유출이다. 네, 기밀 유출. 조응천, 박관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 공범이 현재 검찰총장하고 뭐 서울지검장 이런 그 우병우 라인의 고위 검사들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공수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게 다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연줄로 다 연결돼 있는 이 검찰 예. 내부의 그 시스템 이거를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는 저는 검사장 직선제 같은 걸 해가지고 예. 한번 그 연줄을 다 이렇게 휘집어 놓고 끊어놓고 다 끊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아직 26일 남았습니다.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걸로. 하루에 1%씩? 네. 이용주 의원은 26% 법무장관 올라가는 후보로 걸로. 발표하시면 아마 예. 확 그런지 올라가실 표정 겁니다. 바뀌었네요. 네. 아따 법무장관 후보로 이제 어깨가 힘에 빡 들어가 보네. 순간 당황했어. 4931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 나오신다. 좋아요 좋아. 어느 분이신가요? 좀 꼭 찍어갖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최하늘님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들만 나오셨네요. 기뻐요. 요즘은 연예인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의원님들이 힘이 나서 일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생활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5557 의원님들 이런 곳에 자주 좀 나오세요. 근데 저희가 잘 안 불러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만 부릅니다. 고정으로. 예, 고정으로? 네. 고정 욕심나요? 네. 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선대위 구성 갖고 잡음이 좀 있어요. 각 당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줄어들어. 자, 더불어민주당 네. 사실 문재인 후보가요. 네. 당내에서 자기하고 반대하는 분들, 비문, 반문 이런 분들 실제 있거든요. 있죠. 안 친한 분들.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 만나는데 무척 낯설어해. 그리고 잘 안 만나고 있다가 최근에 느닷없이
4월 4일 이후로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있다. 네. 이런 여론조사 나면서부터 다른 일정하지 않고 반대파만 만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비문으로 반문 의원들은 저희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희들 덕에 지금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의당 의원들 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는 거예요? 아, 오실 거예요. 오면 저희들은 뭐 환영합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다 오실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런데 이제 이종걸 대표적으로 예. 이상민 의원도 자기 SNS 상에다가 뭘 썼어요. 네. 지금 위기 상황이다. 네. 근데 이상민, 이종걸, 박영선, 안민석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데 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분들? 이종걸 의원님은 합류하셨고요. 합류하셨고. 네. 그리고 그 박영선 의원님만 예. 현재 아직 그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계신데요. 박영선 의원님은 좀 이해를 저희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죠. 지난 그 당내 경선 당시에 예. 뭐 상당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다가 그 많은 또 화살도 많이 맞으시고 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나한테 동의도 하지 않고 선대위원장 자리를 막 발표해버리냐. 네, 네. 그건 누구 실수예요? 당의 실수예요? 누구? 그 저희들이 워낙 뭐 사람이 선대위나 많다 보니까. 네 사람이 캠프가 많다 크니까 그래도 선대위원장을 모르면 예를 들어 분단장 정도면 괜찮아. 근데 학생회장을 발표하면서 본인 모르게 발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분단장인데 생각하세요? 전 모르고 발표가 됐고요. 거기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모르고 발표하시는 거예요? 예, 다 몰랐어요. 다 모르고. 이게 패권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패권이라 그랬어. 혹시 연락이 좀 못 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당원이면 혹은 예. 당 소속 의원이면 당연히 합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워낙 이제 인원수가 많으시다 보니까 일일이 그 의사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그 조직을 짜시던 분들이 상당히 좀 섣부르게죠. 섣부르게 예. 확정되기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언론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우신 거죠. 예.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치와 비전을 갖는 집합체잖아요. 예. 그것을 대선에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를 선보일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고 결국 대선은 정당이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번 과정들을 보면서 대선을 정당이 치르는 게 아니라 후보 캠프가 치르는 것인가. 그러려면 정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그 캠프 간의 칸막이가 허물어지지 않고 아하. 계속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당 정치에 예.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문제점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 잘 지적하신 게 2012년 패인이 네. 당이 중심이 되지 않고 캠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서 네. 이번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번에는 뭐- 당 중심으로 캠프를 꾸렸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당내 경선 당시에 워낙 캠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그 캠프가 크다 보니까 그게 당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뭐 잡음이 좀 있었죠. 저희는 그런데 반성하고 당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는데 또 추미애 대표가 또 똥벌질을 살짝 했어. 예? 김민석 세우면서 그거 갖고 지금 당내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죠. 해결됐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교체가 됐죠. 아, 교체됐어요? 네. 이런 거는 좀 바뀐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예. 우리 이정미 의원께서 누구라고 밝히고? 정확히 누구라- 이용주 의원입니다. 무슨 당?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정의당 이용주 아니고. 예, 이정미 의원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대한민국 정당 중에 정당처럼 운영하는 데는 정말 정의당밖에 없어요. 정의당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근데 왜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정당처럼 운영하는 데는 정의당밖에 없다. 제 맞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예.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배워야 바뀌고 된다. 예, 반성해야 해야 된다. 돼요. 예.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당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은 이번 대선이 좀 이례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례적이냐? 예전처럼 대선 남기기 전에 한 4개월 전에 후보 확정됐으면은 캠프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그렇죠. 옮기는 시간이 조금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하나의 그렇죠. 일체한 걸 꾸릴 수 예.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 그랬을 것이다. 다음에 한번 대선 더 하면은 그때는 좀 넉넉 정상적인 대선 한다면은 그때는 5년이에요. 근데 정치는 연습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가장 잘하는 정당을 키워주셔야 돼요. 누구죠? 정의당입니다. 아니, 지금 두 정당이 정의당 잘한다 그러는데 다른 정당도 좀 한번 쫙 올려주셔야지. 아니, 근데 너무 친한 의원님들만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참 말할 아니 때마다 근데 이게 뜨끔뜨끔하네. 여기 안 친해도 정치쇼 나오면 친해져요. 그리고 정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네. 자,
질문, 의견 언제든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버스 기사님들, 그다음 택시 기사님들, 주부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은옥님, 이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같은 일 계속 반복이에요. 투표합시다. 일단 여기 나오신 우리 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이런 분들 정도만 돼도 훌륭합니다. 이런 분들 정도 뽑아놓으면 대한민국 좋아집니다. 4068님, 시중에는 벌써 사면 얘기가 떠돌더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난 정재계의 비리와 죄에 대한 벌을 통합이니 경제발전 같은 미명하에 사면시키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족을 좀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정봉주는 제외하고요. 저한테 사면 안 됐어요. 투표 못 하시는 거죠? 투표 못 하죠 이번에. 참 아니, 근데 통쾌하게 얘기하시네. 경제발전 같은 사유는 아니시니까 예. 네, 정의구현 알겠습니다. 아이수님, 세 분 의원님들 시원시원해서 속이 후련하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예. 잡음 없어요? 저희들은 뭐 잡음이 조금 챙기려다가 말았죠. 어떤 거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어제 이제 또 뭐 하나가 그건 잡음이라기보다 어제 당내에서 아주 좋은 목소리가 나오던데 박지원 후퇴해라 이 선으로. 뭐 그런 목소리가 최고위원회에 있었고요. 우리 예. 문병호 최고위원이 그리고 황주영 최고위원 두 분께서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이제 두 분이 그 박지원 대표님과 사이가 별로 썩 좋지는 못해요. 이게 일상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좋은데 그만 평상시에도. 이선 후퇴하라고 하면 더 멋있었지. 아, 그렇죠. 예.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예.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저는 박지원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이제 곧 3개월 정도 좀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캠프에 선대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당 대표로서 저는 뭐 역할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속된 말로 요즘 나온 말로 상황을 하네 어쩌네 말을 하고 있지만은 박지원 대표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듣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처신하실 거로 봅니다. 대선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 모르겠어요. 이선 후퇴하라는 말이 당 대표를 내려놓으라는 말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죠. 아니면은 그 현 정부에 뭐 나오는 말로 뭐 총리에 참여하지 말아라는 건지 예.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쇼에 오면 용광로처럼 싹 녹아드는 정말 따뜻한 의원님들. 이분들 말씀만 듣지 않고 우리 청취자분들 견해 같이 듣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소통 안 하면 감옥 갑니다. 자, 질문 의견 언제든 환영.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해요. 0573님 분당서 부천 가는 광역버스 8106 버스인데요. 기사님이 10시 반 되니까 103.5로 채널 돌리시네요. 오늘도 호쾌한 웃음 기대합니다. 승객분이 보내신 것 같고요. 8106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우리 그 버스 안에 타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려라 하니 표창원 의원님 팬이에요. 사이다처럼 톡쏘와 시원한 멘트 날려주세요. 자, 오늘은 사이다가 아니라요. 네. 얼굴이 조금 검은틱틱해져갖고 오늘은 콜라입니다. 콜라. 네, 알겠습니다. 콜라 되겠습니다. 자, 안유진님 정치쇼는 무조건 보라로 의원님들 반가워요. 2930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이용주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정미. 이용주 이정미 의원님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그래요? 이용주 이정미 의원님. 편파 방송입니다. 예. 내가 이용주 그랬어요. 네, 제가 이용주 정봉주 아니에요. 주에 익숙해 있어. 자, 뭐든지 턴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전직 검사님 몇 년 하셨어요? 제가 20년 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몇 기세요? 24기입니다. 24기. 그럼 우수석 5기 아래네. 그렇습니다. 예, 5기로 한번 버텨갖고 좀 잡아두지 그랬어요. 규정질 수는 없지만 예. 이런 의혹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재청구할 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시간이 흘러서 결국 5월 9일 넘고 노후에는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되면은 뭐 장관도 바뀌고 총장도 바뀔 임기자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롭게 특검
우병우 특검을 하자 이런 또 논란 이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부르네 그냥. 5월 9일 이후에 언젠가는 만약에 검찰 예. 내부에 누군가 보더라도 또 조만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1만 알겠습니다. 했다는 것이 다른 게 어떤 게 빠졌냐 예. 이런 부분들을 특검하자 이런 목소리가 현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표창 그때, 의원님. 예. 네. 의원님도 어쨌든 검찰 쪽에 라인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아주 가느다란 라인이 있습니다. 예, 네. 가느다란 라인에 빨대는 길면요. 네. 빨리지가 않아요. 가느다랗게 쫙쫙 빨리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얘기 좀 들어보시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장검사급 이하의 그 일선 실무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럼요.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예. 국민들로부터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일선 검사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의혹과 의심, 물론 그 중에는 오해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네. 지금 우병우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과연 검찰이 제대로 정의 구현을 할 것인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주고 감싸기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시금석 같은 존재거든요. 예. 그런데 영장 청구를 하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해요. 예. 특검보다 더 추가해서 큰 범죄 것처럼. 사실을 소명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알고 제일 봤더니 중요한 세월호 두 가지는 또 뺐단 네, 말이에요. 세월호 그러니까 제가 있었으면 제가 민정수석 하는 건데. 예.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기사가 떴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는 3분의 1로 혐의 사실을 축소했다. 그 정도로 우병우를 놓았을 경우에 검찰 쪽이 받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물귀신 작전. 예? 이른바 WG 작전이거든요. WG가 뭔지 아세요? 월드 고스트입니까? 오, 옷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물귀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또 어떤 보면 또 정권 교체될 새로운 여당의 어쨌든 기대에 부응을 하고자 하는 뜻도 예. 있겠지만은 또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돼서 또 다른 사건들이 연결됐을 때 현 검찰 체제, 검찰 지도부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에 있어서 검찰 개혁의 화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하. 그런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는 달리 구속영장의 발부는 뭐 사법부에서 어련히 잘 했겠습니까만은 아쉬운 점은 그거죠. 이제 일각에서 검찰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검찰이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일선 몇몇 검사님들께서 부족한 거 아니냐, 제대로 못했지 않냐, 예. 충분하게 조사 덜 했지 않냐, 속된 말로 특검급으로 제대로 들고 팠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예.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검찰의 내부 표정을 보면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예. 장난질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 선수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재미없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좀 웃기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편안한 정치인들, 재미있는 정치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각 당의 대표 폴리테이너.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 선수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개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긴 건 영향가가 없다. 네, 인정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 이건 좀 영향가가 있어 보여요. 이용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자, 이번 대선 끝나면 정의당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영입 대상 1호입니다. 영입 지금 대상 정의당에. 저희들이 최순실 청문회 할 때 제 옆자리에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예. 아주 사회적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정의당에서 저를 영입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따, 오래간만에 본토 발음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버려. 아니 우리 의원님이 예. 아직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마세요. 누군지 아니 몰라, 한마디만 우리는. 예. 증인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게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귀에서 윙윙 울려요. 아니, 그래서 마성의 중독성. 예, 엄청 중독성이 있어요. 혼자서 그냥 일하다가도 갑자기 혼자 증인. 제가 증인 하면서 성대모사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받지 않고 끼어드는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정미 의원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자,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 정말 친근감 있는 의원님들이죠.
당의 입장은 틀리지만 또 그 압수수색에 대한 우병우의 방해, 예. 권력 행사, 그다음 1, 2, 3 정장 네.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기소 못하게 예. 했던 압력,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빼고 별로 영향가 없는 특검에서도 예. 살펴봤다가 이게 범죄 혐의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예. 중요치 않다라고 해서 빼뜨린 다른 재단 관련된 부분을 살짝 끼워놨어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검찰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 개인과 몇몇 연결된 우병우 라인의 고위 검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검찰 조직을 망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정미 의원님. 네, 검찰의 연줄이라고는 일도 없는. 예. 그게 중요해요. 객관적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어제도 보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네. 기각된 것 때문에 뭐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이 분들서부터. 네.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법원의 판단이니까. 근데 박용수 검사가 떠나면서 묘한 얘기를 해요.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다. 네. 법조인들은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100%. 네. 지금 봤더니 장난치지 마라. 우린 다 알고 있다. 네. 다만 수사 대상에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치고 간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 46명 하면서 쇼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어제 예. 딱 결과를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었거든요.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 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이제 유승범 씨가 굉장히 명대사를 하나를 날리